자, 안녕하세요. 자, 오진국입니다. 오늘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 지난번에 물과 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물이 무엇이고 이제 열이 무엇이냐. 인체는 수곡정미라 그래서 물, 곡, 이제 음식을 말하는 거죠. 곡기를 말하는 거고요. 수곡을 이제 먹는다. 그것은 이제 한자로는 이제 마실 음자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수와 곡을 마신다. 즉 먹어서 그것을 어떤 정하고 미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화를 시켜서 영양소로 뽑아들이죠. 즉 인체는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밥을 먹어서 이제 피와 살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 피와 살을 만들어야 하는 그 수곡이 결국에는 이제 인체로 봤을 때는 이제 물과 같은 거죠. 뭐 뼈 같은 거, 근육 같은 거, 혈액, 침, 뭐 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유동성이 있는 것들을 다 물이다라고 했든 현대적인 말로 좀 바꿔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물 하면 그냥 마시는 맹물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물과 열의 균형은 우리가 뭔가 마시는 것, 먹는 것, 씹어 먹는 것 등의 어떤 유동성 있는 뭐 영양소 같은 것, 그리고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우리 인체 안에 흐르고 또 유지하는 것. 인체가 딱 태어나면서 형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뽀얀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탱탱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충분한 이 물이라는 유동성이 있는 물질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피부의 어떤 섬유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합 조직에 필요한 어떤 단백이라든지 또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혈액과 물, 체액 같은 것들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충만해진 그 체액과 피의 양과 우리 인체가 또 수곡을 먹어서 영양소를 먹어서 물을 마셔서 이것이 들어와서 또 인체의 생리 활성도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을 물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물이라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유지를 시키고 또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는 것들의 어떤 영양소 같은 후천의 음식들이 물이 들어온다 생각합시다. 근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또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힘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제 연소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연소 에너지는 결국에는 혼자만 있다면은 마치 냄비에서 이렇게 막 끓였을 때 열로 증발해 버릴 때 수분 형태로 수증기 형태로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면 끝이지만 인체는 그렇게 돼 버리면 형체가 안 남고 다 활발 타버리잖아요. 근데 인체라는 건 결국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어 넣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날아가는 그 열처럼 인체도 폐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소변, 대변, 땀을 통해서 또 잉여의 것들을 이제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대신 이제 열기차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분의 형태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소변, 대변, 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우리 인체는 저장해야 되는 물이 있고 또 그 저장해야 되는 물 외에도 에너지 대사를 하고 난 잉여의 열들은 가지고 있으면 뜨거워지면 사람은 이제 죽어요. 왜요? 온도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40도만 좀 넘어가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열 경련이 오듯이 인체는 끊임없이 유지를 하고 이제 저장해야 되는 물의 양이 있고 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수곡의 형태로 또 물의 형태, 즙의 형태로 결국에는 딱딱한 걸 먹어도 위장에서는 즙의 형태로 바꾸어요.
그것이 어쨌든 이 물의 형태로도 들어와요. 그럼 그것이 이제 혈액을 타고 물이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에 나눠져서 그 각 장기마다 에너지 대사를 하고, 그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열은 이제 물과 함께 전신으로 퍼지면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잉여의 열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눈, 코, 입, 뭐 땀, 피부에 있던 발산, 소변, 대변,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열은 발산하게 되는데, 그 열이 발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체질적으로 그 물과 열의 균형이 그래서 워낙 대사량이 좋아서 열이 되게 좀 많이 세팅되어 있는 체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작은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수국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수국을 먹어서, 음을 먹어서 이것을 이제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양 자체가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조그마한 라면 한 그릇 정도고, 어떤 사람은 뭐 라면 3개, 4개 먹고도 막 찌양처럼 몇 그릇씩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마다 그 물과 열의 그 밸런스의 어떤 그 규모는 다르지만, 인체가 건강하려면 물과 열의 균형의 밸런스는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물이 적어버리거나 열이 너무나 넘쳐버리면 그 밸런스가 깨져요. 그 밸런스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불면도 될 수 있고, 위장병도 될 수도 있고, 뭐 발바닥이 뜨겁거나, 뭐 발뒤꿈치가 갈라지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때로 어떤 사람은 뭐 기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은땀으로 나오기도 하고, 매우 다양한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피부염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나는 하필이면 피부염으로 왔을까? 차라리 여러분 더 낫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서, 아이고 내 몸의 주인님, 내가 이 겉에 피부를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가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좀 뭐 보충을 해주거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속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 오히려 피부염으로 드러났다면 내 몸에 시그널을 우리 몸이 보내는구나 라고 그냥 차라리 감사하면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물과 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과 열의 이제 양이 다 적은 사람, 뭐 큰 사람 있지만 균형이 맞으면 문제가 없다. 대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 물과 열의 균형이 있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핵심인 거죠. 왜 갈수록 피부염이 많아지고 건선이 많아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지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현대인들은 첫 번째는 너무나 수없이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 즉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 것보다 과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과하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살이 찌거나 지방간이 생기거나, 이것처럼 우리 인체가 예전에는 없었던 아토피의 발병률, 건선의 발병률들, 피부염의 발병률들이 계속 높아져 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다. 두 번째, 김치 같은 염분 있는 음식을 안 먹는다. 그 말은 물을 잘 안 먹는다. 네 번째는 과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또 과하게 고열량을 먹는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양의 그 체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것을 무시를 못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인체는 하나의 우주고 물과 열이 균형에 맞아졌을 때 음인이든 양인이든 그 대사 양이 적든 크든 그 균형이 맞으면 되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것도 피부염이 왔을 때 경중은 다릅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다르죠. 일반적으로 가볍게 급성으로 왔을 때는 좀 항히스타민제 먹고 스테로이드 바르고 그러면 좀 낫는 게 맞죠. 그거는 이제 균형이 심하게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해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 즉 비가 한 2, 3일 안 오고 뭐 길어봐야 한 보름 안 오고 뭐 한 달 정도 안 오고 이 정도는 그래도 저장된 물 가지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내 몸 안에 햇빛이 쨍쨍 쬐는 열이 많아지고 물은 점점점 줄어드는 가뭄이 되어버리면 이 균형 밸런스가 확 차이가 나면서 이게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뭘로 균형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거 뭘 먹어야 균형이 맞춰집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어떤 하나를 먹어서 금방 낫는다.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이거는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먹으면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먹는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핵심은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고치면서 봤던 것은 그 물과 열을 이렇게 조절시켜주는 그 물질 같은 거를 쓸 때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맹문동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석고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모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황련이 필요하고 시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밀크시슬이나 황금이나 뭐 아르기닌이나 어떤 사람은 뭐 미네랄이 필요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음양어실에 따라서 이 사람의 물과 열의 균형이 이렇게 깨졌는데 그 열증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과한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심한 피부염들은 너무 가려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습니다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공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인체는 물과 열의 균형으로 이루어지고 물은 저장되어 있고 또 먹어서 에너지화 되어지고 그것이 열로 승화되어졌을 때 그 열을 내보내는 통로가 소변, 대변, 땀, 그 다음 피부의 증발인데 그 물과 열의 균형이 오랫동안 고착화되면서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현대인들 이 물과 열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음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양인이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인들이 좀 올 수 있는 피부염, 양인들이 올 수 있는 피부염들이 좀 다르고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음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과 열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